일본 야구 보는 것 같아요. 스몰볼. 안녕하세요. 라펙터의 나인석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2일이고요. 어저께 그러니까 21일 한국 도요타 코리아에서 2023년 신년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RAV4 PHEV라는 모델의 신차 발표회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번 행사를 보면서 와, 오랜만에 되게 놀랐어요. 야, 드디어 토요타가 이제 좀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벌떼 작전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요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저께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래도 토요타 브랜드 6차종 그리고 렉서스 브랜드 2차종 모두 전동화 모델입니다. 이 전동화 라인업의 확충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수 전기차가 그 중에 2개밖에 없어요. 그게 현재 도요타의 현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의 제왕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거기에서 얻어낸 그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지난 한 20년 정도를 전동화에서 세계를 가장 리드하고 앞서 나가던 브랜드였던 토요타. 하지만 이제 순수 전기차의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도요타는 이제 뒤처진 브랜드가 됐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뒤처진 게 하나 더 있었죠. 시장 점유율에서 그렇습니다. 그 일본의 한국 수입 금지 조치,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이제 대일 안사기 운동, 노 바이 노 재팬. 이렇게 되면서 일본 수입차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말로 마케팅도 하기 어렵고, 그리고 판매에 열심을 보이기도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됐었죠. 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오고 하니까 여러모로 이제 일하기 힘들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브랜드 중에서 어쨌든 대장주인 토요타가 2023년도부터는 우리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회사 슬로건도 바꾸고, 그러면 이제 슬로건이 토요타 브랜드는 먼저 가치를 보는 당신. 야, 요거 되게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솔루션을 구입하는 당신. 그런 우리는 현실적인 솔루션들이 많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아니면 PHEV 이런 게 많다라는 것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장르나 세그먼트는 되게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렉서스가 이거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을 향한 전동화. 그러니까 전동화라고 하는 솔루션 기술 자체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어울리는 그 개개인의 고객 성향에 맞추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구매하는 고객한테 맞추어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 전기차로 한 방에 넘어가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니? 너무 얼리 어댑터들 중심이 아니니?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플러그인을 해서 전기 모드로 달릴 수도 있지만 기름 떨어질 걱정,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해야 되는 걱정을 없애줄 수 있는 PHEV를 줄게. 아니면 그냥 하이브리드 타세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환경보호 효과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한 솔루션을 중심으로 제공을 하겠다. 이것이 토요타, 렉서스가 보여주는 현 주소입니다. 컴프로마이즈입니다. 그게 지금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이거든요. 그래서 렉서스는 뭐 작년에 내놓았던 2모델, PHEV 하나, 전기차 하나인데 이게 다 그냥 그랬어요. 이제는 PHEV에 대해서 보조금이 다 사라진 상황인데 거기에다 PHEV를 첫 모델이라고 내놓으면 사실 시장에서 먹기가 쉽지 않겠죠. 그냥 하이브리드 타지. 게다가 이제 같이 내놓은 전기차라고 하는 모델이 이건 저는 정말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콤보 원 방식의 플러그를 사용을 하는데 충전잭을
근데 이거는 옛날에 쓰던, 그리고 일본이 지금 쓰고 있는 차데모 방식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팔기 어렵다는 걸 자신도 알았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렌터카 같은 이 법인 사업자한테 돌리겠습니다. 렉서스는 최초 플러그인 자동차라고 했던 PHV 하나, 그리고 순수 전기차 하나가 다 좀 어정쩡한 시기에 어정쩡한 모델로 온 거였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기차는 없었고 PHV 모델들은 몇 가지가 있었죠. 하지만 다 H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금년에는 저는 토요타를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요. 자, 금년에 토요타가 출시하기로 한 모델 6차종 중에 딱 한 모델이 순수 전기차인데, 그게 작년에 출시를 했었던 모델이죠. 이름이 뭐냐? 이름이 어려워요. 자꾸 입에 안 붙어. BZ4X라고 하는 모델이죠. 이게 론칭하자마자 이제 앞바퀴가 뭐 문제가 생겨서 그래가지고 다 전량 리콜 내지는 바이백이 됐었던 그런 아픔이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비교 시승을 아이오닉 5하고 했을 때 분하다. 한국이 이 정도인가. 이러한 시승기를 만들어내게 했었던 그러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토요타는 아직은 순수 전기차에는 자신이 없어요. 저번에 이제 12차종을 막 이렇게 해서 목겁을 세워놓고 토요타 16차종인가?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우리 이렇게 내놓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보고 나니까는 이거 아직 그냥 모델, 목겁인 것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창문이 새까매서 속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모델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조금 실망스러웠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기술 우리가 특허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전고체 배터리를 써서 전기차 내놓으면 너희 다 죽을 줄 알아. 근데 언제 죽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스코어. 그래서 토요타는 이번에 내놓는, 우리나라에 내놓는 6차종이 사실은 정말 강력한 투수, 이 선발 투수가 없어서 여러 투수들을 데려다가 개투 작전을 하는 것 같은, 아니면은 진짜 홈런 한 방 때리는 이 슬러거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 총 요렇게 단타 치는 타자들, 그리고 발 빠른 주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아주 섬세하게 경기를 끌어나가는 그 일본식 스몰볼 야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수 한 명 한 명이 홈런 타자는 아닌데 다 나름 되게 잘하고 아니면 되게 의미가 있는 선수들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꺼내놓으면 내년에 어떡하려고? 이런 걱정이 들 정도였었어요. 자, 이제 토요타가 내놓기로 한 6차종, 제가 BZ4X, 힘들다, 이 모델은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저께 같이 공개된 RAV4 PHEV는 말씀드렸어요. 자, 이 RAV4 PHEV는 사실은 정말 안전한 솔루션입니다. 왜냐면 RAV4라고 하는 차는 요즘 안 팔리면 이상한 중형급의 크로스오버 SUV예요. 게다가 미국에서는 아주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로 상품성과 그 제품의 신뢰도는 검증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꽤 여러 해 팔아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PHEV 파워트레인만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연비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출력이 306마력이나 나와요. 그래서 제로백이 5초대가 나오고요. 배터리 EV 모드로만도 63km를 갈 수 있다고. 그게 미국 기준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 표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63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상당히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18kWh가 넘는 꽤 큰 배터리를 씁니다. 체급에 비하면. 그래서 이 차는 PHEV로서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가 더 있어요. 가격이 5,570만 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5,500만 원대. 그러면은 수입차로서 PHEV이고 이 정도 성능이라면 꽤 괜찮습니다. 이게 독일제 경쟁자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가격이 괜찮고, 그리고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하고 비교했을 때도 좋고 경쟁력이 있어요. 물론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 가격대로 5천만 원대를 묻기 위해서 이 차가 최고급 트림인 리미티드가 아니라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전동화, 플러그인의 모델로서 내놓은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RAV4 PHEV는 첫 번째 모델로서는 대단히 성공 확률을 생각한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델.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도요타가 마음 독하게 먹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모델. 도요타 크라운입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도요타 크라운이라는 모델을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도요타 크라운, 뭐 도요타 슈퍼 살론, 그 2.8, 뭐 이래가지고 그게 수입 자동차 시장이 열리기 전에 정부에서 관납 차량으로 일부 수입을 해가지고서 뭐 이제 대사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급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차를 지급을 했던 그런 차였고, 그 차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민간으로 불화가 돼서 나오죠. 그래서 수입차를 탄다 그러면 도요타 크라운을 타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랬던 차예요. 근데 그 차가 이번에 모델 체인지가 됐는데 16세대거든요. 이게 엄청난 모델이죠. 16세대 크라운은 이번에 세단도 있지만 크로스오버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모델은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도요타 최장수 모델, 그리고 실질적인 기함이라고 하는 크라운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것도 대단한데, 그 중에서 크로스오버라고 되어 있는 장르까지 생겼다는 거. 그리고 그 모델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크라운이라는 거. 처음으로 공식 수입되는 크라운이라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는 존재감이 약했던 아발론을 이제는 대체를 하고 제대로 가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이 정말 와 이거 깬다. 와 이거 깬다. 도요타 일본 내수차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차예요. 도요타 알파드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 앞에 얼굴 보면 우와 이거 뭐야 프레데터야 막 이런 차인데, 사실 이 차가 실내에 가보면 정말 럭셔리한 MPV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알파드 왜 수입하네 알파드 왜 수입하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일본 내수용으로 개발이 된 차고, 그 다음에는 RHD 오른쪽 핸들이 달린 나라들, 그러니까 뭐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에 오른쪽 핸들 달리는 나라들에 먼저 수출이 되기 시작했고, 뭐 이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모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알파드라는 모델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모델은 이제 새롭게 나오는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알파드가 라인업이 글로벌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와 일본에서 내수용으로 시작을 했었던,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내수차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그 차가 들어오면서 MPV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일본의 독특한 도요타만의 독특한 시장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일본 특화, 자기네가 제일 잘하는 거가 잘 모여있는 그런 차니까 이것도 하나의 필살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차가 도요타 하이랜더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SUV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텔룰라이드, 팰리세이드급인데, 그리고 지프 그랜드 체로키,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 여기랑 같이 경쟁을 하는 차예요. 근데 2021년도에는 시장에서 1등을 했었고, 준대형차 시장에서 미국 기준으로는 미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신형 그랜드 체로키 살짝 밀려가지고 아깝게 2등을 했어요. 그리고 판매량이 텔룰라이드보다 2배가 넘죠. 그러니까 이 차는 대단히 경쟁력이 있는 준대형 크로스오버 SUV다. 게다가 하이브리드다. 이게 또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검증이 됐고 아주 미국식의 크로스오버 SUV, 큼직한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 도요타 브랜드에 없었던 차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팰리세이드, 뭐 그랜드 체로키, 그리고 타호 이래가지고 지금 특히 이제 GM 한국 사업부 여기에서 이제 수입차 브랜드인 양, 사실 뭐 카이다 멤버이기도 해요. 한국 수입차 협회. 여기에 이제 미국향 크로스오버 SUV 그리고 픽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팔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가 된다면 우리도 여기다가 숟가락 하나 얹을래. 우리 차 좋으니까. 사실 니네보다 더 많이 팔아. 미국에서도.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차.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야, 요게 또 이제 또 한 가지인데, 작년 11월인가 12월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드디어 프리우스가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 바뀌었죠. 새로운 프리우스 보면서 제가 전에 페북에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와, 디자인 정말 예쁘다, 멋있다. 드디어 도요타가 디자이너를 고용했나 보다. 게다가 성능까지 되게 좋아요. 게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는 이 신형 프리우스는 PHEV라고 보도자료에 써 있습니다. 이건 더 고출력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PHEV이면서 다이나믹하고 잘생긴 디자인을 가진 프리우스. 이거는 그동안 기름 안 먹는 쓰레빠다 이렇게 불렸던 그냥 도시형 삽삽 나긋나긋 조용한 프리우스하고는 다른 차예요. 섹시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하이브리드를 세상에 알린 대표 주자죠. 프리우스라는 이름값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BG4X. 이렇게 해서 6차 종이에요. 자, 나름 보면은 도요타 브랜드를 대표하는 전통적 기암 크라운. 그거의 크로스오버 모델. 그리고 일본식 MPV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알파드. 그리고 성공하지 않으면 이상할 것 같이 성공의 공식만 모아놓은 라브4 PHEV. 그리고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크로스오버 SUV 픽업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도요타의 대표주자 하일랜더. 그리고 도요타 하이브리드의 살아있는 전설 같은 프리우스. 다 쟁쟁한 모델들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이 전기처럼 막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정말 쏠쏠한 전기차라고 내놓을 모델이 마땅치 않다. BZ4X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흠집이 갔던 모델이고, 일본에서도 비교 시승을 통해 아이오닉 5한테 분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모델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일본은 정말 걸출한 전기차 한 대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뭐 일본향, 뭐 미국형 트럭 뭐 해가지고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심지어는 크라운까지.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든 거죠. 그러면 팀워크가 좋아야 되죠. 팀워크가 좋더라도 감독이 작전도 잘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독의 작전을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작전 수행 훈련들이 잘 돼 있어야 되죠. 사실 이렇게 스몰볼 야구를 하는 팀은 한 방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실수하지 않고 계획대로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 군데라도 삐끗하거나 아니면 투수가 공 하나 실투해가지고서 상대방 홈런 타자한테 홈런을 맞는 순간 경기는 무너집니다. 자, 이렇듯 도요타 코리아는 진짜 슬러거 4번 타자, 홈런 타자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걸출한 전기차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모든 가지고 있는 가용 병력을 다 끄집어내서 정말 치밀하게 작전을 짜야 되는, 그리고 정말 6이닝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걸출한 선발 투수가 없기 때문에 한두 이닝씩 여러 투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야 되는 그러한 개투 작전을 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정말 이걸 갖다 놓고 잘 팔까?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도요타는 판매 조직이 아무래도 약화되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동안 판매되는 차들도 뭐 프리우스 팔던지 캠리 파는 거였어요. 사실은 권하는 게 쉽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는 정말 이 다양한 다채로운 모델들을 고객들한테 딱 맞게 소개해주고 요거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최근에 이미 도요타는 한번 교육을 끝낸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정말 치밀하고 아주 광범위한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4번 타자, 그리고 광속구를 던지는 오타니 쇼헤이 같은 정말 대형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도요타한테는 그런 날이 언제 올까요? 그리고 이 얘기는 칼럼에 쓰지 않은 내용인데 사실은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뭐 이제는 일본으로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일본 불매 운동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정부가 그 우리나라 그 위안부 강제동원 이쪽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일본의 사과를 받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대충 떼우려고 하는 이상한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고 오히려 일본에 대한 반감을 더 재촉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도요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그거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도요타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내놨습니다. 배수진을 친 것 같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방법 없어요. 메이저리그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수들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도요타 코리아는, 특히 도요타 브랜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2023년에 정말 베팅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를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